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김용현 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본인이 계엄을 건의한 걸로 지금 국방부에서도 확인이 됐다는 건데 그게 형식상의 절차를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국방부 장관이 그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용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법이 돼 있는데 그 역할을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장관이 한 거죠. 이거 주목해야 될 거는 얼마 전까지 국회에서 민주당 그 김병주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 특히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다 두드러 맞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언론에서 무슨 소리 하냐? 고만두라고. 그때 김용현 장관이 나부터도 응하지 않겠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뭐 어떻게 계엄령을 합니까? 그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저부터도 그거 따르지 않을 거라고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회도 김용현 어쨌든 이게 위증을 한 거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거짓말 한 거고. 또 하나는 있었다면 국방부 위증이죠. 그쵸. 네. 그때는 뭐냐면 구태타 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자기도 건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핵심 관계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짓말한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건의했다면 이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저는 이거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회에서 일정한 법의 절차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국방부 장관은 실정법 위반이죠. 저는 즉각 검찰이 체포. 그러니까 일단 즉각 해임하고 체포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 절차가 진행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낌새가 그 김민석 의원 얘기하셔서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저도 아이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그 몇 달 전이죠 아마 그게 대통령 경호법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가 군 일부를 통솔할 수 있게 만들어서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용현 씨가 경호처장이었고 근데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유사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병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 계획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건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라고 지금 나오는 부대가 수방사 특임대라는 부대입니다. 수방사 특임대. 체포조라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수방사 특임대인데 그러니까 일명 이제 35 특임대라고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수방사 1경비단 소속인데 이제 수방사 사령관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경호처의 작전 통제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로 해서 이번에 수방사 특임대가 국회를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일공수 여단이 어떻게 해서 서울로 들어온 건지 이 과정은 차후로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 김용현 장관의 역할을 빼놓고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이 문제의 그 핵심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거는 과연 그 계엄 사령관이 지금 국회에 난입을 시도한 수방사를 투입한 것인지 이런 거는 명백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방사의 특임단을 국회에 투입해라는 지시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계통으로 따지면 이제 육군참모총장인 거는 맞죠. 그렇죠.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이 수방사령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변란 상황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라인을 타고 들어왔을 텐데 이게 불법적인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수방사 특임대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일공수여단은 대한민국 부대 중에 최강의 정예 부대입니다. 그게 적의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전단의 모체입니다. 일공수여단이 그러니까 최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황 기자님이 국방 뭐 오래 하셔서 하면서 이제 기동량으로 들은 건데 일공수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수부대의 원조입니다. 모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방사 특임대는 대테러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최정예 부대가 국회로 그렇죠.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국방 육군에 보면은 수도방위 사령부하고 결국은 그 공수여단 특전대 이 두 개가 결국은 최강의 부대인데 그 두 개의 부대가 모두 국회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경비병력 이런 병력이 아니고 그렇죠. 가서 어떤 유사시가 왔을 때 제압하고 사실 사살도 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투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시무시한 면에서 상황이었네. 이건 누가 고도의 결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그 몇 명 사람들은 계획을 분명히 세웠던 거예요. 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참모들은 몰랐었던 것이 맞는 거고. 그러면 일단의 이 쿠데타를 계획한 집행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런 세력들인데 그걸 근데 바로 밝혀내서 이 체포하거나 격리시키지 않으면 사실 쿠데타 또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계엄 선포 다시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상당 부분 동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윤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다 이제 중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물리력은 윤석열 씨가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군 통수권자죠 여전히. 여전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기 정치를 때문에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 가지고는 일단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해야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심각한 상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접경지대에서 북한하고 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럴 만한 그 인화성 물질이 높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그다음에 대북전단 가지고 긴장도가 엄청나게 높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얼마든지 활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먼저 발표하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보면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다. 이거를 예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고 근데 어떤 검찰 조사 때문에 만약에 뭔가 새로운 게 나서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